안녕하십니까. 기능의학으로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 닥터덕입니다. 제가 최근에 올린 영상에 누군가 댓글을 다셨는데 유전자 스닉 검사를 통해서 활성형 비타민을 따로 섭취하는 이유와 목적과 이런 것들을 설명을 드렸더니 비타민을 만들 때 그렇게 활성형으로 다 만들지 않느냐 이런 질문을 하신 거예요. 그거에 대한 이제 설명을 좀 드리고 다른 분들도 좀 궁금해 하실 것 같고 다 이해하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활성형 비타민이라고 하는 거는 흔하게 이제 TV 선전에서도 나오죠. 활성형 비타민이라고 해서 광고를 안 하는 거는 없어요. 모든 매체에서 다 하고 있으니까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이시는데, 근데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활성형의 개념이 제가 말씀드렸던 유전자의 변이를 일으키는 그쪽에 관련된 것들이 다 해결된 상태의 비타민이냐, 그게 아니고 그냥 기본적인 비타민 중에서도 장관 내에서 흡수율을 좋게 만들기 위해서 만든 비타민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염기서열을 좀 바꾼다든지 뭔가 다른 걸 달라붙어 가지고 훨씬 더 장관의 흡수율을 높게 만드는 거예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의 활성형 비타민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여러분들이 TV에서 보시는 것들은 다 그런 종류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기능의학 병원에 가셔서 비타민을 처방 받으시잖아요. 그러면은 거의 다가 기능의학 병원에서 주는 비타민들은 다 활성형 비타민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얼추 맞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 제가 말씀드리는 그 유전자의 스닙이라는 개념은 그런 활성형 비타민이 들어오더라도 이게 그대로 쓰이는 게 아니라 우리 몸에서 또 여러 단계를 거쳐요. 그 단계를 거치면서 마지막에 진짜 활용되는 그 단계를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얘를 이용하는 단계가 생기는데, 이 단계를 거칠 때마다 여러 가지 효소가 필요합니다. 그 효소를 만드는 유전자의 스닙이 있을 때 이 효소의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은 비타민이 우리 몸에서 쓰이는 마지막 단계로 넘어가는 여러 가지 단계들이 이제 블럭이 되다 보니까 우리가 먹었던 비타민을 다 활용을 못하게 되는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는 마지막에 이제 다 활성형이 맞춰져서 사용되기 전 단계에 필요한 것들을 넣어주는 거죠. 만약에 모든 분들한테 그럼 이걸 넣어주면 어떻게 되느냐? 뭐 나쁠 건 없겠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 모든 과정이라는 거는 우리 몸에 필요하고 다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런 단계를 거쳐서 쓸 수 있게끔 만드셨겠죠, 창조자가. 그러니까 그건 당연한 단계일 건데 이걸 다 건너뛰고 최종 단계를 넣어준다는 거는 저는 그렇게 좋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쩔 수 없는 경우에 우리가 사용하는 거지,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는 그 모든 단계를 스스로 거치는 게 제일 좋아요. 다 거치고 나서 그러고 나서 우리 몸에 필요한 만큼을 쓰게 하는 거니까 이 모든 단계를 자꾸 트레이닝 하듯이 쓰게 하는 게 좋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어쩔 수 없이 유전자의 스닙 때문에 그 과정을 거치지 못하는 환자들한테는 이런 것들을 따로 넣어주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비타민의 원래 원료가 되는 기본적인 비타민, 폴레이트만 예를 들자면은 산부인과 가시면 모든 어떤 산모들한테 폴레이트를 주잖아요. 엽산을 주는데 이것들은 활성형이 아니에요. 우리 몸에서는 얘를 이제 활성화되기 위해서 메틸레이션을 거쳐서 메틸기를 붙여서 메틸폴레이트로 만든 다음에 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쪽에 스닙이 있는 사람이라면은 메틸폴레이트를 넣어주지 않고서 그냥 폴레이트만 넣어서는 전혀 효과를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태어난 아이들이 뭔가 유전적인 문제를 갖고 태어나는 경우가 흔하게 있습니다. 근데 그걸 검사 안 하면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드려야 되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러면 다 메틸레이션 된 걸로 만들어서 제작을 한다고 한다면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그 비타민의 단가가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멀티비타민을 만들 때에 두 가지 목적에 다 부합한다면은 너무 단가가 높아도 사람들한테 손이 잘 안 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기본적인 비타민을 넣어도 충분한 의미도 있고 단가도 좀 낮춰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인 비타민을 만드는 거 저는 찬성을 하고요. 그 중에서 유전적인 문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활성형이 필요한 분들한테는 그런 비타민을 따로 섭취하는 게 훨씬 더 이득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이해하신다면은 기본적으로 병원에 가셔서 기능의학자들이 추천하는 비타민을 사서 먹는 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굳이 그 마지막 단계인 활성형 비타민을 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저처럼 유전자에 이제 스닙이 있거나, 저는 비타민 B6의 호모자이고트 스닙이 있거든요. 아주 강력하게 피리독신이 대사되는 과정에서의 유전적인 문제가 있다 보니까 이걸 기본적인 비타민으로 피리독살 염산염으로 먹게 되면은 전혀 그걸 이용을 못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활성형인 P5P로 먹어야 되는 이제 환자인데, 일반인들도 그런 검사를 통해서 그게 확인된 분들만 그렇게 드리고요. 그렇지 않은 분들은 저는 그냥 피리독살 하이드록시클로라이드라 해서 염산염 형태로만 드립니다. 그걸로도 충분하게 우리 몸에서 얘를 대사해서 쓰니까요. 두 가지 이유를 이해하신다면 충분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해가 되실 것 같고요. 검사비도 그렇게 비싼 게 아니기 때문에 관심이 있거나 궁금한
궁금하신 분들은 검사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제가 왜 검사를 통해서 활성형 비타민을 먹어야 되며, 여러분들이 혹시 이제 오해할 수 있는 기능의학자가 말하는 활성형 비타민과 TV에서 선전하는 활성형 비타민 개념이 좀 다르다는 거, 그거 두 가지를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공부하겠습니다. 온 국민이 건강해지는 그날까지 닥터덕은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